혀가 화끈거리고 아픈 병을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혀에 상처나 염증이 없는데도 혀가 따갑고 얼얼하면서 불에 댄 것처럼 아프고요. 혀에서 쇠맛이나 피맛이 나는 미각 이상도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굉장히 심한 통증이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기 때문에 환자분을 아주 힘들게 하는 병인데요. 혀 통증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저희 한의원 카톡으로 상담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카톡 상담을 살펴보면 구강자결감 증후군도 비대면 진료나 한약 처방이 가능한지 여부와 아는 분이 한약 먹고 좋아져서 소개를 받았는데 같은 약을 처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내원하셔서 진찰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혀통증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혀에 백태가 두껍게 낀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백태가 싹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도 혀 상태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바로 환자분의 체질이나 취약한 부분에 따라서 증세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구강자결감 증후군 치료약은 딱 하나로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그분에게만 나타나는 병증과 체질에 맞춰서 맞춤 처방을 해야 하고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문진, 맥진, 설진, 체형 검사를 통한 체질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쉽게 알기 위해서 구강자결감 증후군 환자분들의 두 가지 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같은 병이라고 해도 환자분의 혀 상태에 따라 병의 원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혀의 전체적인 색깔을 보면 핏기가 없이 담백한데요. 이런 색깔은 피가 부족한 혈액 상태에서 나타나고요. 혀 전체에 백태도 많이 끼어 있는 건 위장이 안 좋아서 생기는 습담과 순환 장애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기가 부족한 양어 조짐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혀 상태를 가진 분에게 혀통증이 온다면 기혈을 보호하는 한약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몸속을 따뜻하게 하면서 순환을 시켜주는 약재까지 고려해야 하는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사례도 혀 색깔을 먼저 보면요. 일본보다 훨씬 붉은 편인데요. 혀가 이렇게 붉다는 건 피가 많이 몰려있다, 열이 올라온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 열이 실제로 몸을 뜨겁게 하는 실열인지 아니면 몸이 약해서 나는 허열인지에 따라서도 치료 방향이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혀가 붉으면서 백태가 싹 사라지면 진액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액이 말라서 열이 발생되는 것을 음허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음을 보충하는 숙지황, 산약, 산수유 같은 약재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 같은 병이라 해도 환자분의 상태와 체질은 모두 다르고요. 그분에게만 맞춰서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꼭 내원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몸 상태에 따라 맞춤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한의학의 가장 큰 장점이니까요. 혀통증으로 힘든 분들이라면 한방치료의 도움을 꼭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